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10월 4일 청와대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 브리핑 가운데 첫 줄, 한 줄만 분석하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조업 현장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분석할 텍스트 전부입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은 이 말을 듣고서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갖지 못할 겁니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복무해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함께 이 단 한 줄의 문장, 이것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 법적인 의미를 알아보고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여기에서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SK 준공식에 초대받았다, 그런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청주의 SK 하이닉스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준공식을 주관하는 것은, 이 준공식이라는 행사의 주인은 대통령인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인 공무원의 업무가 아닌 것이지요. 대통령은 이번 준공식 행사를 하는 주인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둡시다. 그러면 이 관계는 이렇게 될 겁니다. SK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행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손님으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SK의 초청을 받아들였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SK의 준공식 행사에 손님으로서 참석했다. SK는 준공식 행사를 마쳤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을 그의 회의실로, 회의장으로 사용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이 서두에서 소개를 했던 청와대 브리핑의 그 한 줄,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제조업 현장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그런 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2018년 10월 4일 대통령 직속위원회, 그것이 바로 일자리위원회인데 그 제8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고
이 위원회, 그 회의 의장은 대통령이라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SK 하이닉스 청주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법령에 이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각부의 장들을 나열하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위원회 회의를 SK 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주재했다. 그 가운데 대통령 직속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것은 일자리위원회로 알려져 있는 그런 위원회이고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7월 26일자 대통령령. 그러면은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 발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75조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5조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법률이 있어야 그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법률은 어떤 법률인가? 헌법에 나타나 있는 그 법문에 따르면 당연히 이것은 해당 대통령령안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A라고 하는 대통령령을 만들려고 했을 때 먼저 그 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입법 예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공포를 하고 중간에 여러 절차도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대통령령안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 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시행 중인 상위 법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조문의 헌법 제75조의 법문상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통령령안이 입법 예고되기 전에 시행 중인 법률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이 문제의 일자리위원회에 관한 대통령령이 2017년 7월 26일자라고 했는데 그때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법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률이 있으면 그냥 그 법률을 토대로 마음대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헌법 제75조는 단지 두 가지 경우로 명확하게 제한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러한 상위 법률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하겠죠. 만일 그러한 상위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해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한다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됩니다. 둘째,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이
상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이때도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이 상위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저 편안하게 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필요가 아닙니다. 필요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좁은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가, 그것은 나의 리걸마인드 책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필요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냐 물어봤을 때 그래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필요가 아니고, 어떤 것이, 즉 B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 법률을 집행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B는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 범위를 아주 좁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렇게 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은 그러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사기업, 개인기업인 공장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 그 행위, 그것은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회의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그곳에서 회의를 했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인간이 아니고 법이 규정한 지위입니다. 법적인 기관인 것이죠. 그것이 인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을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법이 정해놓은 것만 할 수 있고 법이 정한 대로만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인 공무원은 법 로봇이다. 모든 공무원은 법 로봇이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주 정확한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 그 행위, 그것은 법령을 집행한 행위라고 해야 합니다. 인간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옮겨가서 좋은, 경치 좋은 정자에 가서 회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마도 정이 많은 우리 국민들은 그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이 모여서 얼굴을 보며 모여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법 집행을 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그 행위는 공무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은 공무집행에 사용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은 공무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이 사용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은 공무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 그곳이 어떤 곳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번 이 법 집행 행위가 합법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청주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회의장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갑자기 공장이 어떻게 회의용 대여 사무실 그런 것을 위한 건물이라고 묻느냐?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면 그곳을 이번과 같은 공무집행을 하는 장소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이 그런 대여용 건물인가? 그 기준은 언제냐 하면은 2018년 10월 4일 이전에 대여 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합법적인 그 대여 계약을 통해서 사용했다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이 이렇게 회의장용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그곳이 SK의 그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아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SK가 대통령인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이다. 자신의 그 청주 공장을 공무집행에 사용하게 불법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뇌물을 준 것이다. 형법제 133조 제1항 여기에서 뇌물 공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부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형법제 129조에 기재한 뇌물을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이 SK가 대통령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을 때 그에게 가하게 되는 책임입니다. 죄책인 것이죠. 그러면 이 뇌물을 받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죄책은 어떻게 되는가? 형법제 129조 제1항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바로 이와 같이 SK가 뇌물을 주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그런 경우였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또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을 공무집행을 위하여 사용 결정을 한 경우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무집행을 위해서 국민의 사유재산을 사용 결정을 해버리는 공권력이 그것을 거두어 들이는 이런 행위를 징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우처럼 이렇게 청주공장, SK 청주공장만을 징발하는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개별적인 그 재산의 수용, 사용 이런 것이고 그것이 좀 더 넓어지게 되면 대단위로 되게 되면 그때는 그것을 국유화라고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위법행위, 헌법 위반 행위 가운데에는
이 국유화와 관련해서도 국민 여러분이 잘 살펴야 할 부분이 있기에 여기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공권력이 공무집행을 위해서 징발을 하는 이러한 행위, 그것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공권력의 이런 행사, 이것은 대단히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금지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식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금지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그나카르타 그 대헌장이라고 하는 1215년 그때부터였습니다. 무려 800년도 훨씬 지난 그렇게 오래된 금지사항인 것이죠. 이것을 만일 법률의 근거도 없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정말 인류 역사에서 800년이 넘도록 금지되어 왔던 그 금기, 그것을 깬 것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그 내용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 혹은 법률을 위반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당연히 탄핵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번 회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들을 때에는 무난하게 그럴 수 있다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일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잘 감독해야 하겠다, 그런 당부를 해둡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